안녕하세요. 에듀윌 공무원 영어 백세린입니다. 자, 오늘 계리직 시험이 있었는데요. 시험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바뀌기로 하고 나서 문제가 처음 이제 보여지게 된 건데 어떤 유형이 나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해드리고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충격적이게도 사실은 다소 어려운 문항들이 눈에 띄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문법 문제가 안 나오는 걸로 예측을 했었었는데 한 문항이 또 나오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에 시험을 보셨던 재시생분들은 푸실 수 있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시고 올해 처음 준비하신 초시생분들은 약간 당황스러우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못 풀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요. 다른 문제들도 상, 중상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한 3개 정도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두 문항은 아예 못 풀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문항, 총 7문항 중에 5문항 이상은 맞추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생활영어, 어휘 및 수거, 독해 문항은 예시 문항에 있었던 문제들이라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왔고요. 문법 문제는 작년까지만 출제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다시 문법 문제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주실 거를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생활영어는 하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어휘 및 수거가 이번에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 문제도 마지막 문제는 어휘 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어휘에 관련된 문항이 3개 정도 출제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독해 문제 18번 문항은 그냥 말이 좋아서 중하지 거의 하 정도로 푸실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간 정도,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이제 학생분들 체감상으로는 중상 정도 느끼실 수 있고요. 문제 자체만으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14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초영어는 컴퓨터 일반이랑 합쳐져 있기 때문에 14번이 1번 문제였어요. 자, 14번 문제는 생활영어였는데 사실 전체를 다 읽으셔도 되지만 생활영어에서는 빈칸이 들어가 있는 앞, 뒤 부분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선지가 다 물음표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인 거예요. 그럼 정답은 여기랑 관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셨다면 여기만 읽으셨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The airmail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항공편으로 보내는 우편물은 usually takes about 5 to 7 days,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It takes about 2 weeks, 2주 정도 걸리는 거는 by ship, 선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예요. 에어메일로 보낼 건지 선편으로 보낼 건지 선택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B가 2개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then 그렇다면 I will go with, 여기서 go with가 살짝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사실 go with라고 하는 거는 뭐뭐와 함께 가다라는 뜻이 있지만 세 번째쯤 뜻으로 좀 끌어당기면은 무엇에 동의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동의를 뜻할 때 go with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말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the second one, 2번째 거에 동의할게요. 그 얘기 뭐예요? 2번째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첫 번째가 뭐였죠? 에어메일이었다면 2번째 선택은 쉽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째 거 선택할게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답을 이끌어내려면 둘 중에 어떤 거 하시겠어요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What's the recipient name? 요건 우리가 알죠. 수령인의 정보예요. 수령인 이름이 뭡니까? 그럼 이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었죠. 자, how much? 그럼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안 나왔죠. 자, which one? 좋습니다. 어떤 거.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which one이에요. Which one do you prefer? 뭐예요? 더 선호합니까?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second one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쉽게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지실 겁니다. 자, 4번은요. What's your mailing address? 메일 주소를 우편 주소, 그쵸? 이 메일링 어드레스 해드렸는데요. 저게 이메일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우편물을 보내는 그런 실제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5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빈칸의 앞뒤만 보시면 되는데, 그쵸? 만약에 앞뒤를 보고도 내용 이해가 안 되시면 그때 전체를 다 읽어보셔도 늦지 않아요. 자, 그럼 I see,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선지가 다 뭐예요? 다 물음표예요. 그러면 이 선지를 고를 수 있는 답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물음표로 물어봤을 때 대답을 뭐라고 한 겁니다. 자, here's my driver's license. 뭐예요? 제 운전면허증이요. 그렇죠.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고 있죠. 효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를 찾는 것이다? identification. 그쵸? 자, 신분증. Can I wait in line? in line이라고 했으니까 줄을 선다는 얘기예요. 줄 서서 기다려도 될까요? 그런 표현은 안 나오죠. May I see your identification? 신분증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driver license를 내밉니다. 자, should I send a registered mail? registered 하면 등록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등기우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우편을 보내야만 합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should로 물어봤을 때는 yes나 no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why don't you 하면 무슨 뜻이죠? 뭐뭐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라서 send a notification. no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알림이나 통보를 주는 어떤 고지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 통지를 좀 보내는 게 어때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14번과 15번은 난이도가 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6번은 단어 문제였어요. 단어 문제. 단어인데 사실 우리가 어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수거 문제가 2개나 나왔죠. 자, 그렇지만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보시면은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셨어야 돼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의 나머지 3개는 비슷한 뜻으로 가는 거고 1개만 다른 거기 때문에 지문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지를 모르겠다 그러신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I'm glad to. 여러분 여기서 조금 느낌이 드러나요. 기쁘대요. 자, 저 기뻐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빈칸도 아마 뭐 but이나 however이 나오지 않는 한 긍정적인 단어 선택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자, to announce. 자, 공표하게 돼서 기쁩니다. 근데 뭘 공표할 거냐면 we are releasing. 여러분 이 단어 아시잖아요. release. 발매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를 발매하게 돼서 a new stamp. 스탬프예요? 우표예요? 자, 우표, 새 우표를 발매하게 된 것을 공표하니까 기분이 좋다. 그죠? 기쁘다. 자, 어떤 스탬프냐면은 to 하기 위한 스탬프인데 The first president of the Korea Post. 아, 뭐예요, 여러분들? 초대 우체국의 관리자. 그죠? 뭐예요,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의 총괄이었던 누구? 홍영식이네요. 그죠? 홍영식님. 자, 그러면요. 지금 이게 동격이란 말이에요. 이분에 대한 뭐를 하기 위한 우표예요. 그 우표를 발매했대요. 대부분 이런 거는 이제 기념 우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look down 하면 look down 아래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look down at 하면 내려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내려다보다. 물건 같은 거를 내려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경멸하다의 뜻으로 쓰려면 look down on 이라고 하는 수거를 쓰고요. 이거는 그런 수거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내려다보는 행위를 뜻하는 수거예요. 자, bring to light 뭐예요? 빛으로 bring 가져온다, 빛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세상에 알리거나
폭로하거나 드러낸다의 뜻이에요. 세상에 알리다, 드러내다. 그쵸? 나쁜 뜻이면 폭로하다의 뜻도 있고요. 자, pay, tribute to라고 했어요. pay는 지불하는 건데 tribute라고 하는 건 뭐 공헌을 얘기하죠. contribute to,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네요. 자, honor, 우리 이거 알아요. honor. 뭐예요? 명예로운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메모리, 기억을 명예롭게 한다. 그죠? 기리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존경이나 경의를 표하거나 기념하겠다, 세상에 알리겠다 좋은 뜻은 2, 3,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울리지 않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 우체국의 총괄이었던 홍영식님의 기념 우표를 발매하게 된 것을 공표하게 돼서 기쁩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였는데요. 이 17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일단은 이 수거가 기본적인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대표 뜻 외에 맥락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파악하실 수 있으셨어야만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perishable이라고 하는 거는 부패할 수 있는, 썩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패할 만한 item, 그럼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are material, 재료가 된다. 무슨 재료냐면요. can deteriorate, 악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악화시키고, 썩히고, 쇠퇴시키고 나쁜 뜻인데. 자, mail 안에서 이게 악화될 수 있어요. 자, such as food나, 그렇죠? plants나 etc. 그죠?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우편물 안에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perishable item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요. permissible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permiss 뭐예요? 그렇죠. permiss 하면은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허용이 가능한 부패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 왜냐하면 푸드도 보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are sent, 보내지는데 at the mailer's own risk예요. 뭐예요? 보내는 사람 그 자신의 risk, 위험을 안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위험 부담을 갖고 책임 하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자, these item 요거죠. 부패할 수 있는 거. 자, these item들은 must be 반드시 specially, 특별히 packaged, 포장이 되어지고 delivered, 배달이 되어져야 돼요. 특수 포장과 배달이 되어줘야 되는데 뭐 하기 전에? before day. 자, 이 day가 또 얘네예요. 자, 그 썩기 쉬운 아이템들이 뭐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부패하기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포장되고 배송이 되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turn out이라고 하는 이 수거는 드러나다, 그죠? 드러내다, 나타내다의 뜻을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urn out 하면 prove라고 분류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뜻을 끄집어 오면은 이 형식으로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되다의 뜻이긴 하지만 부패가 진행되다의 뜻이 아니라 일 같은 어떤 일의 경과, 진행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걸 이제 낚싯밥으로 던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away가 2개 들어갔으니까 사실상은 요거를 노림수로 출제자들은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build up이라고 하는 거는 쌓는 거예요. 쌓고, 쌓거나 보강하다 이런 뜻이죠. put away는 놓는 건데 away,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치우다, 정리하다의 뜻인데요. 요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다 쓴 물건 있죠. 다 쓴 물건. 그런 물건들을 치우거나 정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waste away가 참 어려웠어요. 이게 기본 대표 뜻은 몸이 쇠퇴하다, 쇠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쇠약해지다. 몸이 약해지는 건데요. 이걸 끄집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쇠퇴하다가 있고요. 더 끄집으면 물건이나 음식 같은 게 부패하다 끝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4번이 적합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전 찾아보시면 부패하다 찾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셨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전적 의미로 여기까지밖에 못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waste away라고 하는 건요. waste가 썩은 거잖아요. 그쵸? 쓰레기잖아요. 쓰레기가 돼서 away, 버려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몸이 쓰레기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몸이 쇠약해지는 거고 사람 신체가 쇠약해지거나 물건이나 어떤 것들이 썩고 부패해져서 점점 닳아 없어지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waste away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이것들이 이 물품들이 상하기 전에 썩기 전에 특별히 포장되어져서 빨리 배송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의 4번이 정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18번은요. 독해 문제였는데요. 목적을 묻는 문제였어요. 자, 목적 같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를 읽으시라 했죠, 여러분들? 목적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목적은요. 사실 내가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처음 부분에 딱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으시면 답이 나오셨어야 돼요. 보시면 inform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알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we regret to 유감입니다. 뭐를요? 이걸 알리게 돼서요. 자, 그럼 알리는 사항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이 inform이라고 하는 것은 A or B라고 하는 수거로서 of 뒤가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temporary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closure, 네, 필요한 게 나왔네요. 일시적 폐쇄입니다. 뭐의 폐쇄? of the bluff park branch의 일시적 폐쇄. 자, 여기 지점의 일시적 폐쇄다. 뒤에는요, 위치, 이런 것들이, 날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 정보는 여기가 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temporary closure of the bluff park branch까지만 읽으셨어도 우리가 답이 나왔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뒤에 대한 내용은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그 브런치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여기에 who use the bluff park branch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are being directed 이쪽으로 안내를 받고 있어요. to the branch인데요. 1809 봉지 리버 트레이스에 있는 데를 instead 대신 안내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는 웹사이트나 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temporary closure of the branch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은행 상품 홍보 아니었고요. 새로운 은행 지점 소개가 아니라 closure, 일시적인 폐쇄로 인해서 다른 지점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은행 홈페이지 주소 안내도 그에 대한 일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폐쇄가 되니까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거죠. 아니었어요. 자, 은행 지점 어디였죠? 블러프 파크 브랜치의 일시적인 폐쇄, 클로저를 공지하려고 라고 하는 4번이 이 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바로 그 문법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거는 문법 문제는 이제 그렇죠. 문법 문제를 설명을 하기에는 내용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끊어서 갑시다, 여러분. 자, 1번을 딱 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런 수능형 문제 해석 못하게 하고 엄청 빨리 풀게 해드렸을 텐데 기억이 나셨어야 될 텐데요. 그죠? 자, 우리가 1번을 딱 째려봅니다. 그럼 뭐가 눈에 띄셔야 되냐면 are과 ing가 눈에 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에서 be ing라고 묻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진행형 시제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능동이야, 수동이야를 묻고 있죠. 하지만 한 개 더 나아가자면 이 are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수일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여기에서 are
ing를 합쳐서 여기에서 진행 시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능동이 맞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수일치와 능동을 확인하면 버려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행형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The Korea Post는 announced에서 주어 동사가 이미 주절에 나와 있고요. 대시 시작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끊을 거예요. 자, 접속사 대수로 시작다라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다시 생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phishing mail, emails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대절의 주어가 돼요. 자, 그럼 그 뒤에 나오는 impersonating the post office는 뭐가 되느냐? 얘는 분사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일 뿐입니다. 수식어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맞죠? 그렇죠. 동사 자리가 맞게 돼요. 그러면 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죠? 수일치를 따져봅니다. emails에서 s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주어가 복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수일치 오케이. 자, 거기다가 increase라고 하는 얘는 자동사입니다. 자, 자동사는 수동이 안 돼요. 그래서 능동 상태 괜찮아요. 현재 진행 시제 이런 거 안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같은 병렬로 존재하는 caution is needed에서 is가 현재 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나오던, 현재 진행이 나오던 1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 갑니다. to make. 이런 게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했냐면요. 이 자리가 to make면 준동사거든요. 근데 우린 항상 정동사 자리인가 준동사 자리인가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준을 먼저 따지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작점을 따라서 가보니까 according to the analysis data 버립니다. 저건 전치사 구입니다. 얘는 심플하게 버리고 뒷부분부터 나가는데 보세요. Most phishing emails are 해서 주어 동사 나왔죠? 근데 컴마가 있어요. 거기다가 and 접속사 연결됐으니까 저는 이 앞에도 버려버릴 거예요. 자, 그럼 새롭게 시작되는 주어나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induce라고 하는 것이 동사거든요. 그럼 주어는 어디 있지? 여긴 거예요. 자, are related 이 부분이 V1 동사 1이고요. most phishing emails가 주어인 거예요. 그러면 and 병렬로 are related to와 induce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정동사이기 때문에 2번은 중동사가 맞고요. 그쵸? 그러면 추부정사 나와도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induce가 누구냐면 O형식 동사입니다. 자, O형식 동사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얘는 맞았다. 아셨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요구하는 want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형식 want류의 induce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밑줄 쳐져 있는 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셨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두 문장을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무조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야 하고요. 뒷문장은요, 불완전해야 돼요. 뭔가 하나가 빠져야 돼요. 그것이 주어가 됐던 목적어가 됐던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관계대명사 문장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중에서 관계대명사를 제외하고 뒤에는 불완전해야 돼요. 그게 주어가 없던 또는 목적어가 없던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관계사라고 한다면,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가 불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를 봤더니 the postman 주어가 있네요. 그죠? 그럼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delivers 동사 뒤에 the mail이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이 나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아셨죠?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앞에 이것만 해도 이제 틀렸다. 그죠? 틀렸다.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에. 거기다가 who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가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고정이에요. 근데 앞에 일단 사람도 없어요. 그쵸? 그럼 여기는 잘못됐네 이렇게 고르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법을 보고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그때 제가 저와 함께 했던 뒤 보고 그죠? 완전 불완전을 따질 것 그리고 앞에를 봐서 선행사가 있고 없고를 따질 것 이 공식만 기억을 하셨더라면 답을 선택하는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뭘로 바꾸는지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자, 뭘로 바꾸는지 도와드릴게요. 자, 앞문장을 가보니까 꽤 길어요. However, the post office 주어 never 부사니까 제끼고요. asks 이게 동사예요. for payment 여기 너무 많이 갔다. 그죠? 여기부터인데. In the case of cash on delivery parcels 여러분 이거 in으로 시작했으니까 잘라서 버려주세요. 안 볼 거예요. 전치사구예요. The recipient 그렇죠. 여기부터 시작이네. 주어 pays 동사 그죠? 우리가 개수를 세봅시다. In advance 하면 미리 먼저 전치사구니까 날리고요. through 부사죠. through the 전치사로 쓰였네요. 여기는 the post office app. 자, 포스트 오피스 앱이나 the 인터넷 포스트 오피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불을 합니다 하고 하나 나왔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5월이 가는 거예요. 요건 작은 거. 이 작은 거는 뭐를 뜻하냐면 이 웹사이트와 어플 요걸 묶어준 거고요. 저 큰 5월은 지금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와 여기요. 보이십니까? 그렇죠. 병렬 연결로 동사 V1과 동사 V2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수령인이 미리 어플이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불하거나 아니면 pays a cash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데 뭐를요? on delivery fee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데 그 현금 지불되는 delivery fee라고 하는 게 뭐냐면 postman,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을 배달하는 배송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delivery fee라고 하는 얘가 선행사처럼 보입니다. 즉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와 동일하죠. 그쵸? 설명이잖아요. 앞에 있는 delivery fee라고 하는 건 사실상 postman의 delivery 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동격의 대수로 바꾸시는 게 맞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전하면 뭐 선택하기로 했죠? 그렇죠. 표에 의하면 우리 문법 수업 한창 배웠을 때 표에 의하면 동격절 대시 답이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되셨죠? 오케이. 자, 이거 되게 많아요. 우리 많이 했어. 그죠? 그래서 대수로 쉽게 바꾸실 수 있었겠지만 못 바꾸셨더라도 뒷문장이 완전했기 때문에 여기에 답은 그쵸? 대수가 없었다 후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사실 이제 3번을 딱 못 찾아내셨다라고 하더라도 4번 같은 게 또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를 풀다가 4번은 맞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4번 보시면은 뭐가 눈에 띄셔야 되냐면 요거요. advice. 얘가 별표입니다. 자, 코리아 포스트. 한국 우체국에서는요. advice. 조언을 하는데요. 자, 이 advice 같은 류.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또는 추천, 권고 이런 명령 아셨죠, 여러분들? 충고, 요구, 명령, 제안 등의 동사류들은 대절이라고 하는 종속절에 해야만 한다의 뜻을 가진 조동사 should를 써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충고나 권유나 요구 같은 것들은 당연시. 그쵸? 우리가 이걸 당위성이라 하거든요. 당위성. 저 단어 자체가, 저 동사 자체가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만 한다고 조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 should를 같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게 생략이 되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지를 묻는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근데 얘는 어쨌든 주어가 you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생략도 가능하지만 맞게 잘 쓰여졌기 때문에 4번도 맞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문제가 길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휘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정도였어요.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제가 이 독해 문제를 마지막 문제를 한 중간 정도로 평가했던 거는 선택지 때문이었어요. 선택지만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는 있는 문제였거든요. 자, 이 20번 문제의 유형은요. 사실 이제 이번에 18번과 20번이 독해 문제였는데 둘 다 엄밀히 얘기하면 수능형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공고로 예시 문제를 보여줬던 것과는 사뭇 결이 많이 달랐다. 이렇게 다르게 내다니 너무 속상했죠. 그죠, 여러분들? 자, 이것도 수능형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휘 추론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 유형인데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빈칸이 들어가 있는 그 어휘 추론 문제는 앞뒤만 읽으셔서 충분히 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선택지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식은땀 줄줄줄 나시면서 이제 어려워지시게 되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overall. overall. 저게 도대체 뭐냐? 난 처음 봤는데. 자, 저게요. 기계나 장비에 쓰는 단어인데 주로 completely와 같이 쓰여요. 그래서 완전히 점검하다, 정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채비를 갖추고 재정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비하다. 자, 그리고 minimize 모르지 않잖아요. 최소화하다 이게 꿀팁이라니까. 그죠? 자, subsided, subside. 여러분 이것도 subside나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sub이 뭐였죠? 언더였어요. 아, 이거 아래쪽인데, 그죠? 어원이 언더니까 subside라고 하는 거는 내려앉다, 가라앉히다, 또 좀 땡기시면 진정시키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이다. 그죠? subside. 아래쪽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래로 내려앉다. 아셨죠? 가라앉히다. 그리고 진정시키다. 자, 그리고요, 이건 다행인 건 A는 2개씩, 그죠? 같은 게 나왔고요. disregard. 그럼 regard 아시고 계세요? 뭐예요? regard 하면은 고려하다, 그죠? 간주하다 이런 뜻인데 this예요. not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그럼 나는 고려 안 했어. 무슨 뜻이에요? 무시하다. 생각도 안 해봤어. 아셨죠? disregard 하면 나 생각도 안 했는데 무시하다. 자, under. 그쵸, under 아래죠. rate 하면 뭐예요? 그렇죠. 비율, 등급, 그죠? 아래 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소평가하다가 우리가 underestimate 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실 건데 underestimate 말고도 underrate 라는 말을 쓴다. 과소평가. 자, x 하면 out입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exaggerate 하면 과장하다. 바깥쪽으로 팍 아셨죠? 자, 그러면 이 B에 나왔던 단어들이 A에 있는 단어보다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B를 먼저 뚫었으면 답이 한 번에 나와요. A를 몰라도. 아셨죠? 그래서 A에 있는 overall이나 subside를 몰랐더라면 상대적으로 B가 쉬웠으니 B번부터 푸셨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어야 된다. 자, B번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절대 상관없어요. 이 어휘 추론 문제는 나눠서 가셔도 되는 거고 어떤 걸 먼저 푸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쉽게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하는 건데 자, 보시다시피 B번 앞에 which라는 말이 관계사가 있기 때문에 끊고 가요. 자, 그리고 컴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면 되겠는데, 그죠? 자, the new scalable cloud-based infrastructure allows around the clock all year round 24 hours. 아셨죠? 24시간 7 days 7일. 여러분, 일주일은 7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요. 그럼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4 hours 7 days 그러면 연중무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연중무휴로 all year around 1년 내내 이런 뜻인데 around the clock을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연중무휴로 allow 허락하겠다. 뭐 하는 것을 support 시스템을요. 오호.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허락해주겠는데 연중 무휴예요. 자, 걔네들에 대한 추가 설명 여기 있는 겁니다. which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business interruption. 자, 인터가 뭡니까? between이에요. between. 자, 이것과 이거 사이에 rupt는 파열이에요. 깨지는 거. 이것과 이거 사이에 파열 이런 게 파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사이에 파열이 일어났다니까 이건 뭐예요? 방해나 간섭이 되겠죠. 그러면 비즈니스잖아요. 업무잖아. 그죠? 업무 방해가 그렇죠. 없도록 이렇게 들어가야죠. 왜냐하면은 24시간 7day인데 그쵸? all year around인데 1년 내내 연중 무휴로 우리가 서포트 시스템 줄게 허락할게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업무의 방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게 minimize 가능하죠. 최소화시키겠다. 자, 업무 방해를 무시하겠다? 요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underrate 업무 방해를 과소평가하겠다? 그럼 큰일 나겠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얘네 둘 약간 비슷해. 그쵸? 그리고 exaggerate 하면 과장시키겠다? 아예 안 되죠.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B만 가지고도 우리가 1번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번에 해당되는 독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저는 A번의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A번 가실 수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completely라는 단어랑 overall이라고 하는 애가 같이 많이 쓰인다. 예문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in order to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modify예요. modify. 수정하다의 뜻이요. 자, 수정하기 위해서 the revenue라고 하는 건 이익 이런 뜻이요. 우리가 손익 이런 거 따질 때 이익. 자, 그런 이익의 구조를 좀 수정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이익 구조냐면요. for foster business예요. 우편 사업의 수익 구조에 대한 수정을 하기 위해서 the outdated 여러분 outdate예요. date는 날짜인데 out 지났어. 그럼 뭐예요? 구식 아셨죠? 구식인 financial system 재정 시스템은 완전히 어떻게 되어줘야 되겠어요? 정비가 되어줘야 되죠. 완전히 내려앉힐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기계 장비와 관련된 요 시스템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거는 overall였다. 그래서 A번은 사실 1번과 3번 중에 선택사항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 저는 근데 A를 모르겠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의미 파악도 안 됩니다. 하시면 뒤에 읽으시면 돼요. advanced system. 그럼 여러분 사실 보시면은 outdated 라고 하는 저 시스템은 구식이고 advanced 시스템 하면 신식이겠죠. 진보가 된 거니까. 그래서 using emerging technology를 사용하는 그런 진보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은 were instituted in its place. 그거의 원래 outdated 했던 그 시스템 원래 자리에 얘가 대신 장착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정비가 확실시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내용까지 확인해 봤으나 overalled라고 하는 1번과 3번에 있는 저 단어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이 A번에 대한 해석을 하셨어도 제 생각에 overall이라고 하는 저 단어 뜻을 모르셨던거나 아니면 subside조차도 모르셨다면 사실상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푸실 때는요.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또는 조금이라도 눈치를 챌 만한 어근을 갖고 있는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를 집중 공략하시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A번을 모르셨더라도 B번이 너무 명확하고 쉬웠기 때문에 B번이 그나마 쉬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A번에 나온 이 단어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가 맞고요. B번에 나온 단어는 기본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B번에서는 3개 이상의 단어 뜻은 알고 계셨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아셨죠? 편안히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여기 정도는 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번을 몰랐더라도 B번만으로도 20번은 충분히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치르신 계리직 기초영어 문제들을 총 7문항을 다 풀어봤는데요. 어휘문항 2개, 생활영어 2개, 문법 하나, 독해 2개였으나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데 좋은 기조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요.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채점을 하시고 나시면 조금 쉬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